안녕하세요. 나의 반려책 소비의 사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일부 사물의 형식적 의뢰를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사물을 사용 가치가 아니라 사물의 의미인 기호로 소비하며 사물들이 구성하는 체계 속에서 살고 있음을 배웠습니다. 냉장고는 이제 음식을 보관하는 도구를 넘어서 특정 라이프 스타일을 상징하는 기호가 된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부 소비의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이해해야 할 내용은 소비가 사회적 차별과 계층 구조를 유지하는 체계라는 것, 그리고 현대 사회의 빈곤이 단순한 경제적 결핍이 아니라 소비 능력의 부재로 인한 사회적 배제로 이어진다는 것, 마지막으로 현대인들의 자아가 소비한 기호들의 조합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2부 소비의 이론에서는 지난 시간에 배운 기호의 소비를 사회적 차원으로 끌어올려 분석합니다. 소비의 이론에서 보드리아르는 소비 시스템이 어떻게 계급적 차별을 유지하고 나아가 우리의 욕구와 자아를 통제하는지에 대해서 파헤칩니다. 그의 시각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기도 할 것입니다. 현대사회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자유로운 선택이나 개인의 행복이라는 약속이 사실은 새로운 형태의 차별과 강제를 은폐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1절 소비의 사회적 논리에서는 현대사회에 좀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 후기 산업사회의 특성과 관련하여 복지국가가 내세우는 평등적 이데올로기 그리고 산업화와 새로운 빈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현대 복지국가는 평등을 중요한 가치로 내세웁니다. 그래서 모두가 기회를 갖는다. 모두가 동일한 소비를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웁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과거에 비해서 소비의 자격이 확대되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실제로 상품의 대량 생산과 신용제도의 확대, 보편적인 복지 혜택 같은 것들을 떠올려 본다면 표면적으로 평등이 확대된 것처럼 보입니다. 과거 신분 계층이 명확하게 구별되던 그런 시대에 옷차림이나 장신구만으로도 계층이 구별되고 하류계층이 상류계층의 소비를 모방할 수 없었던 시대를 생각해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이것을 평등해진 것처럼 보이게 하는 이데올로기라고 말합니다. 실제적인 평등이 실현된 것이 아니라 평등이 실현되었다는 환상을 만들어내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소비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등은 실제의 차이를 지우는 효과만 낳을 뿐 사회구조의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저자는 이런 점에서 현대 소비사회에서 말하는 평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적 정의가 아니라 소비사회의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한 상징적 도구라고 말합니다. 보드리아르는 산업화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흔히 산업화는 빈곤을 몰아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는 산업화가 빈곤을 제거하기보다는 새로운 형태의 빈곤, 즉 열악한 노동환경이나 계층 간의 이동 봉쇄, 저가 소비시장의 형성 같은 것들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소비사회에서 빈곤은 더 이상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소비 능력의 부재라는 사회적 굴욕이자 정상적인 사회 참여가 불가능한 배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빈곤이 소비 체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빈곤층은 소비 능력에 따라 그들만의 저가 소비 시장 속에서 구별된 소비를 하는데 이러한 계층적인 소비 구조는 다시 차별적인 소비를 재생산합니다. 또 소비의 능력의 차이는 디지털 디바이드와 같이 정보통신기술의 접근과 활용 능력에 있어서 개인이나 계층 간의 격차를 발생시킵니다. 이런 경우 빈곤은
스마트폰이나 초고속 인터넷, 고성능 노트북과 같은 정보 소비 수단이 없다는 것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소비 능력이 결여되면 교육과 취업 관련 정보, 심지어는 정부의 서비스 같은 사회적 서비스 자체에도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빈곤은 단순한 재화의 부족이 아니라 사회적 배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대 사회에서 소비는 모두에게 기회를 주고 평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계층 간의 차이를 강화합니다. 과거의 절대적인 빈곤과 달리 현대의 빈곤은 상대적인 빈곤, 즉 소비를 할 능력이 없다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사회적 배제로도 이어집니다. 보드리아르는 빈곤을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로만 보지 않고 소비 체계에 통합된 구조적 현상으로 봄으로써 현대 사회에서의 빈곤에 대해 재사유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또 새로운 차별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현대 사회의 계층적 차별이 주로 소비 패턴의 차이를 통해 유지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새로운 차별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단순히 돈이 많고 적음을 넘어섭니다. 소비가 기호의 언어가 되면서 사람들은 이제 미묘하게 다른 기호를 소비하여 자신의 계층적 위치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높여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즉, 소비가 타인과 나를 구분짓는 사회적 거리를 표시하는 행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차별은 소득보다 코드 접근성에 의해 결정됩니다. 소비는 단순한 물질적 구매 능력이 아니라 무엇을 알고 무엇을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문화적, 상징적 자본에 의존합니다. 예를 들어 패션이나 브랜드, 라이프 스타일, 언어적 취향 같은 것은 모두 구별을 수행하는 기호 체계이며 이 체계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 계층을 나누는 새로운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차별화된 소비 패턴은 계층을 드러내는 사회적 장치로서 작동합니다. 그래서 상류층은 다른 계층과의 차별화를 위한 소비, 즉 달아나는 소비를 하고 다른 계층들은 이를 쫓아가는 모방하는 소비를 하는 것입니다. 특정 집단이 소비하는 방식은 곧 그 집단의 세계관과 가치, 욕망의 구조를 반영하여 이 방식은 다음 세대로 전승이 됩니다.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가 아닌 소비 양식이 계급 구분의 지표가 되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렇게 현대사회에서 소비는 자연스럽게 보이는 방식으로 사회적 지위를 정당화하고 재생산하는 제도적 역할을 맡게 된 것입니다. 보드리아르는 현대인이 소비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필요나 욕구가 아니라 사회가 만들어낸 결핍과 불안을 잠재적으로 해결하려는 심리적 압력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소비는 개인에게 일시적 위안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결핍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소비는 불안을 진정시키는 의례적 장치이면서 동시에 결핍을 생산하는 구조적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비사회의 특징 때문에 성장사회는 상품의 유용성 때문이 아니라 차이를 생산하기 위해서 생산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모델이나 한정판 출시, 색상의 변형이나 디자인 조정 같은 것들이 모두 차이를 상품화하여 소비를 촉진하는 전략인 것입니다. 우리가 멀쩡한 휴대폰을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것도 이런 전략에 따른 것입니다. 곧 성장은 차이를 요구하고 차이는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소비사회는 결코 부족해서가 아니라 차이를 유지하기 위해 끝없이 소비를 요청하는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드리아르는 전통 경제학이 상정했던 호모 에코노미쿠스, 즉 합리적이고 자연적인 욕구를 가진 인간은 죽었다고 선언합니다.
더 이상 경제학적 인간의 모델로는 현대 사회에서의 소비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소비자는 합리적인 기능적 효용보다 기호적 가치, 사회적 의미, 상징적 차이를 소비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물이 더 이상 고정된 기능적 대상이 아니라 기호적 의미가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대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욕구 또한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며 사물의 유동성에 따라 사회 체계가 조직한 생산물이라고 봅니다. 욕구는 사물의 기호화와 함께 유동성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 유동성이 소비를 지속시키는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상품이 대량 생산되듯이 그 상품에 대한 욕구 또한 끊임없이 대량 생산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의 기능적 수명은 5년 이상일 수 있지만 우리는 2년마다 기기를 교체합니다. 이는 기존 기기가 고장나서가 아니라 새로운 모델이 출시될 때마다 그것을 소유하지 않으면 뒤처진다는 심리적 욕구가 시스템에 의해 생산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패스트 패션은 옷을 오래 입는다는 사용 가치를 부정합니다. 옷은 가장 최신의 트렌드를 상징하는 기호로서 한 계절 만에 폐기되고 다음 트렌드로 대체됩니다. 우리는 옷을 사면서 새로운 트렌드를 따라야 할 욕구를 동시에 소비합니다. 그런데 이 욕구를 생산하는 시스템은 우리에게 진정한 향유를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시스템은 우리가 이미 가진 것에 만족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만족은 소비의 중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소비 문화는 우리에게 즐겨라, 행복해져라, 향유하라 이런 메시지를 끊임없이 던집니다. 보드리아르는 이것이 오히려 우리의 향유를 강제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즐기기 위해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즐겨야 한다는 압력 때문에 소비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대인의 향유는 자발적이지 않으며 체계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점은 현대의 오락에서도 나타납니다. 오락은 개인의 자유로운 놀이가 아니라 기호체계가 규정해 놓은 규범적 행위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재미있고 무엇이 힐링이며 무엇이 유행인지를 사회가 이미 정해 놓았기 때문에 소비자는 새로운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설정된 것들을 경험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라는 문구처럼 열심히 일했으니 이제는 즐겨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지고 휴가 기간에 여행이나 레저 활동을 소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과거 사회를 조직하던 생산력은 이제 소비에게 자리를 내어주었으며 소비는 사회를 통제하는 메커니즘이 되었습니다. 보드리아르는 현대 사회의 소비자가 단순히 물건을 고르는 존재가 아니라 기호나 가격, 이미지, 사회적 의미, 트렌드를 계산하며 판단하는 연산 기계처럼 작동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소비는 계산의 기술이 되었으며 개인은 이 기술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사회적 주체로서 기능합니다. 이런 체계 속에서 현대인의 개인은 소비적 자아로 변모합니다. 현대인은 스스로를 소비한 물건들의 집합체로 연산합니다. 이제 나는 내가 가진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아는 것의 총합으로 정의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인스타그램 프로필은 보드리아르가 말한 파노플리로서의 자아, 이런 자아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사진 속의 책, 마시는 커피잔, 여행지 풍경 같은 그런 게시물들은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신중하게 선택된 기호들입니다. 이 기호들은 나는 이런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생산하기 위해 조합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소비 행위는 나라는 상품의 마케팅 전략이 됩니다. 소비는 더 이상 수동적인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시스템의 기호들을 통해 끊임없이 연산하고 재구성하는 능동적 기능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현대의 자아는 소비를 통해서 구성이 됩니다. 나는 무엇을 갖고 있는가가 곧 나는 누군가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이는 자아의 본질이 아니라 소비의 산물, 즉 기호의 조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드리아르는 현대의 개성화에 대해서도 지적을 합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만의 개성을 표현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개성을 표현함으로써 나를 타인과 구별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소비를 통해 만들어진 차이는 실제 개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차이는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산업적으로 생산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차이를 판매하기 위해서 색상이나 디자인, 세부 스펙의 미세한 변화 같은 차이를 최소 단위, 즉 최소 한계를 상품화하여 소비를 유도합니다. 따라서 소비는 개인의 차이를 실행하는 행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구조화된 코드에 순응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개성적이라고 생각하는 소비는 전체 기호 체계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지며 우리는 차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허용된 차이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소비를 개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코드가 제공하는 조합 방식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며 따라서 실제적인 자유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소비사회의 어두운 뒷면을 보았습니다. 소비는 사회적 차별의 체계입니다. 기호의 미세한 차이를 통해 계층을 분할하고 빈곤을 소비 능력의 부재로 규정해서 소외와 배제를 정당화하고 시스템은 욕구를 끊임없이 생산하고 휴식이나 오락, 행복마저도 소비해야 할 의무로 강제합니다. 우리는 이 시스템의 기호를 통해서 스스로 소비적 자아가 되어 자신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연산합니다. 보드리아르의 메시지는 우리를 뒤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지금 기호를 조합하는 시스템의 연산장치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체적으로 삶을 향유하고 있습니까? 현대사회의 시스템이 우리에게 주입하는 욕구와 행복의 명령으로부터 벗어나 우리 자신의 진정한 욕망과 필요를 구분해내는 비판적 성찰이 필요한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